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을 철저히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무너지는 건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방향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노후엔 그런 일 없겠지. 이 나이에 바람이 무슨 소용이람. 다 늙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 하지만 제가 상담을 통해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여성들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 그런 일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배신감이 깊다고. 이번 방송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후에도 불륜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은 너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레 찾아옵니다. 여러분께선 70대가 되어서도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하고 놀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 주제로 5명의 여성 노인분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긴 세월 침묵해 오신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고 이야기 끝에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남편의 외도가 낱낱이 드러나는 3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아주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별일 없는 듯한 평범한 저녁. 남편이 식탁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때 그 미소가 너무 낯설어서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둘째 순간은 병원 진료였습니다. 갑작스런 건강검진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해 숨기고 있던 외부 관계가 이름과 함께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셋째 순간은 남편의 친구, 즉 지인이 실수로 다른 여성의 존재를 말하며 그 이야기를 얼버무리려다 거짓말이 밝혀진 경우였습니다. 이 3가지 상황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거짓말을 감추기 어려운 순간이었고 아내에게는 세상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말이 없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이제 편하게 쉬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조용함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불륜은 단지 감정의 배신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부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삶의 궤적이 모두 뒤틀려버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실제 이 5분의 사례를 통해 노년의 불륜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 순간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첫 번째 순간의 실제 사례,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의 심경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성은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0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서로 맞벌이로 바쁘게 살았고 자녀 둘을 성실히 키웠으며 겉보기에 누가 봐도 무탈한 노부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며 그날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며 종종 바깥 출입이 잦았고 그날도 그렇게 회식이 있었다며 들어왔습니다. 나는요, 정말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쌓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식탁에 앉아 반찬 하나 집어먹던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실실 웃는데 그 표정이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웃는 걸 못 봤어요. 그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샤워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여성과 나눈 오래된 애정 표현, 그리고 주고받은 사진, 그리고 다음 만남에 대한 대화. 그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밤에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어쩌면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녀는 그 이후 남편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진실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그냥 확 이혼하자.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렇기에 그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다만 그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복수가 아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수, 즉 내 삶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복수였습니다. 우선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계좌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재정 구조, 연금 구조, 그리고 남편이 따로 숨겨두었을 수도 있는 계좌들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다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식단을 바꾸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며 몸을 챙기고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와 인간관계였습니다. 교회 소모임, 노인복지센터에서의 그림반, 동네 작은 독서회,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하면서 남편에게 주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대신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그 순간을 기다릴 겁니다. 이 말, 여러분, 그저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절망 끝에서 피어난 품위와 자존의 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이라는 아주 낯선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성의 이야기는 경기도 안양에서 들려왔습니다. 올해 72이 된 그녀는 남편의 건강검진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남편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번에는 전립선 쪽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병원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그저 남편이 나이가 드니 몸도 예전 같지 않겠구나 싶어서 도움이 필요하겠지 싶었죠. 진료가 끝나고 의사는 평소와 달리 남편 혼자 들어오지 말고 부인도 같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기능 관련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시더군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으셨나요?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약을 복용한 사실도 처음 들었고,
더군다나 그런 것을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의무 기록을 정확히 보여줬고 남편의 복약 이력은 확실히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타는 순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한두 번 먹은 거야. 그녀는 그 말이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요. 변명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내가 미쳤지 하고 넘겼을 텐데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예전처럼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각자 하게 했습니다. 말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도 당황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고, 예전처럼 살자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예전처럼 살면 또 속을 거라는 걸요. 그녀는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조용히 자식들에게도 작은 시그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하고 책도 혼자 읽는 게 좋아.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되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혼보다 더 강한 선을 마음에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신을 용서하는 힘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힘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친구를 통해 외도를 알게 된 기막힌 사연입니다.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는 충청도 천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73세 김순남 할머니에게서 전해졌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장사가 썩 잘 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벌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그녀에게는 곧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입버릇처럼 늘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밖에 나가도 당신 같은 사람 없어서 딴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도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믿고 의지했던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은 아주 뜻밖의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작년 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모임이라며 남편은 평소보다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머리까지 염색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은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 순남 할머니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 친구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형수님, 혹시 형님 요즘 조심시키고 계시나요? 모임 자리에서 젊은 여자와 사귄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기가 막혀서 뭐라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남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휴대폰 비밀번호도 없었고 집에서도 행동이 수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은 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순남 할머니는 남편의 휴대폰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 구석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젊은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서
자기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는지 아니면 그냥 가게를 같이 운영한 동업자였는지.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화를 내기보다 달라진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시 낭송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끼기만 했던 자기 이름 석자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순남입니다. 김씨 집 사람 아닙니다. 그냥 김순남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채고 몇 번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나는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한평생 쌓인 슬픔과 그 슬픔을 딛고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복수가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복수는 나를 되찾는 일, 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순남 할머니는 그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여성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살아온 인생에 아들의 말 한마디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경상도 진주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75의 정혜련 할머니에게서 전해졌습니다. 정혜련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교직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장이었고 본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 다 정년퇴직을 하고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그녀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자주 서울 가시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하루도 서울 안 간다 하더니 갑자기 뭘 그렇게 자주 가세요? 순간 정혜련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서울의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차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들의 말 한마디로 그녀는 모든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식탁 위에 남겨진 영수증, 새로 산 고급 셔츠, 늘 쓰지 않던 향수, 하나하나가 이제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뒤졌고 사진 폴더 안에서 어떤 여인의 셀카 사진과 잘 다녀왔어, 고마워라고 적힌 메시지를 여러 개 발견하게 되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혜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절대 여자 울리는 남자 되지 마라. 여자를 울리는 남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녀는 남편을 향한 원망을 아들에게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을 가다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이 없는 날이면 딸과 함께 요양원 봉사를 다녔고 아들과 손주에게는 늘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이 아닌 나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마음을 돌려야 하잖아요. 이 나이에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혜련 할머니는 남편에게 따지거나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남편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왔고, 남편은 점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얼마나 후회하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바쁘다. 지금은 내가 나를 위로해야 할 시간이니까. 다음으로 5번째 여성의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친구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6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 속초에 사는 69의 최정숙 할머니입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50 넘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나누며 3자녀를 키워냈습니다. 특별히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함께 밥을 해먹고 함께 돈을 벌고 잠들기 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일하던 식당 직원 중 한 명이 어느 날 퇴근하면서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아저씨랑 교대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저씨 요즘 점심시간엔 식당 안 계시더라고요. 자꾸 어디를 가시던데. 그 말에 마음이 덜컥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동선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이 매주 수요일이면 점심시간마다 빠져나가는 장소가 근처 아파트 단지 앞 벤치라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러 나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에서 어떤 여인과 함께 나란히 앉아 간식을 나누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멀리서 마주한 그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상처는 그 여인이 바로 오래전 식당 단골 손님이었고 몇 차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배신이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더라고요. 그게 더 깊이 아파요.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자신의 계좌를 분리하고 식당 수익의 절반을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너한테 이야기하냐면 내가 뭘 선택하든 넌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는 거니까. 그녀는 매주 목요일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 나가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하며 조금씩 삶의 중심을 남편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다들 이혼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혼보다 무서운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망가지길 바랐겠지만 난 더 예뻐졌어요. 지금 그녀는 더 활기차고 더 우아해졌습니다. 식당도 여전히 운영 중이고 남편은 요즘 무척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말해요. 다녀왔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발언권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살아났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묵직한 감정의 고백이 담긴 사연입니다. 7번째 주인공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73세 이목순 할머니입니다.
이목순 할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손주 얼굴을 못 볼까봐, 내 딸들이 상처받을까봐 나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 나를 지켜줬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오래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1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좋은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요. 라는 문자를 보고 그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목순 할머니는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를 조용히 결심했다고 합니다. 바로 말로 싸우지 말고 삶으로 이겨내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딸네 집에도 김치며 밑반찬을 자주 보내주며 온 가족의 살림을 조용히 지탱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혼하자고 몇 번 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내가 준비되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지쳐 있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병원도 자주 드나들며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목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과 웃고 손주 손잡고 마트에 가며 가끔은 딸들과 여행도 떠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 이혼했으면 지금쯤 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 복수법으로 나를 살렸어요. 바로 잘 살기예요. 그녀는 방송 마지막에 이 말을 꼭 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증오로 하지 마세요. 복수는 삶으로 하세요. 나 자신을 아끼고 더 잘 살아서 상처 준 사람보다 100번은 더 행복해지세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빛나고 웃으며 살아가는 당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 마음 깊은 곳에 배신의 상처를 안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이 방송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